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8시 54분이고요. 시황 바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지금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등이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어디까지 가다가 두들겨 맞고 다시 내려올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적립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조정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 과연 가치 투자를 하는 게 맞나라는 거. 가치 투자라기보단 장기 투자죠. 가치고 뭐고 이제 그냥 끌고 간다는 건데 장기 투자가 맞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거의 4개월이니까 여기 4개월, 그 다음에 여기 1년, 2년, 3년, 4년, 4년 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두들겨 맞을 때 평단가를 좀 낮췄다가 매달 이제 샀다는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 다시 올라갈 때 또 평단가를 높였다가, 그렇죠. 그리고 계속 올라갈 때 또 평단가를 높이고 또 떨어질 때 또 평단가를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 투자한 거로 보면 4년에서 한 5년 정도 5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뭐 조금 이제 수익이 나와 있을 거고 4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제가 볼 때 한 15%도 제대로 되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걸로 뭘 한다기에도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는 지금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풀 베팅을 여기서 뭐 한 번에 해가지고 쭉 가져간다. 아니면 풀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모아간다. 4년이면은 뭐 한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뭐 지금 여기 뭐 쭉 물렸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가는 또 기쁨도 있었겠네요. 다시 또 내려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거의 본전까지도 아마 왔지 않겠나 봅니다. 이게 뭐 얼마나 과연 재미가 있었을까? 5년 투자해가지고 5년이면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랑 그냥 뭐 연에 한 15에서 20% 수익을 내서 챙겨가면서 하는 거랑 이게 어떤 게 더 유리하나 이렇게 볼 때에는 초장기 투자자라고 뭐 그 이상 아닌 이상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이렇게 장기 투자도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보험도 20년 납 뭐 이런 거 못 내잖아요. 대부분 중간에 해지를 하거든요. 뭐 일상생활에 뭐 어떤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해지를 해버린다. 이렇게 길게 보면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20대 지금 그러니까 2005년부터 투자를 했다. 내가 20살이다. 그럼 지금 2025년이면 4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20살 정도에 이걸 깨닫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20살에 돈이 없잖아. 실제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군대 전역하고 대학교 졸업하면은 27 정도. 그렇죠. 27. 27, 뭐 취업 한 1년 늦어졌다 이러면 뭐 26, 7, 8.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좀 모으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준비가, 경제적인 준비가 28에 나는 바로 경제를 시작해야지라는 거는 그 전부터 경제에 대해서 좀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29, 30, 뭐 이때쯤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뭐 깨져도 보고, 그러니까 본인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1년에 뭐 한 15%라도 가져가자. 아니면 뭐 20%, 30% 주는 데까지 일단 가져가서 챙기면서 또 가자. 아니면 뭐 장투로 가자. 본인만의 스타일을 확립하는 것도 해봐야 알거든. 하는데 또 뭐 최소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요. 특히 장투부터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1, 2년 이상 걸리죠.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은 흔한 말로 현타 옵니다.
그러면 단기로 또 간다. 단기나 스윙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에도 이제 또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 되거든. 또 장투로 옮겨가고 이러면 한 2, 3년 까먹어요. 그러면 실제 한 서른, 한 두 살, 한 서른, 빠르면 서른이라고 잡고 20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2005년 30살에 바로 미국장 이제 스타일 잡았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 50세네 50세. 예, 50세예요. 지금까지 투자해가지고 지금까지 50세가 되면 2025년 뭐 한 6월쯤에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투자했으면 560%. 그 560% 30에서 50살까지 직장도 한번 안 바뀌고 괜찮은 직장에서 꾸준하게 다니면서 매달 한 150만 원 정도. 150이 큽니다. 예. 왜냐면 월급 한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50을 투자한다는 거는 150만 원 가지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쵸? 생활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럼 연봉 한 5천 받는 분이 이제 세전이니까 세후로 하면은 이것도 한 400대나 400 한 2, 30? 그죠? 예, 연봉 1억이 600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그 30에 바로 연봉 1억 되기도 어렵고. 예, 참 험난한 길입니다. 험난한 길이에요, 이게. 예, 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연에 한 2천만 원씩 저금을 한다 이러면은 2천, 10년이면 2억. 예, 그러면서 계속 올라갈 때도 또 산단 말이에요. 평단이 계속 올라가도. 야, 그러면 되긴 되네. 500%가 올라갔으니까 2억씩만 넣어도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0억 이상은 10억 이상 수익이 나왔겠네. 예. 자기 돈 집어넣은 거랑 플러스 그러니까 20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억 집어넣었다고 치고. 근데 4억을 또 위에서도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평단은 자꾸 올라가거든. 예, 계속 올라가고 또 주가도 올라가고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지금부터 30살이신 분들이 아니면 40살이신 분들이 60세까지 이거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야 20년 동안 돈이 되긴 돼요. 근데 여기가 또 바닥이라서 또 이만큼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미국은 계속 성장을 한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보면 와, 참. 그러니까 이게 끈기가 있고 공을 좀 들여야 되죠. 공부라 그러잖아요. 공부. 예, 공부 같은 걸 잘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일상생활이 흔들림이 없는 직업들. 예, 저 뭐 막노동 나가는데 이번 주에 쉬라 그러고 이러면은 일을 돈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 매달 넣지는 못할지언정 그냥 갖고는 있어야 되겠죠. 예, 이런 것들 참 어렵습니다. 투자가. 예, 그래도 길은 있네. 예, 이렇게 쭉 가져가다 보면은 돈이 절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200씩 못 넣었다 치고 한 100만 원씩 넣어서 한 2억이면은 500% 올랐다 이러면은 거의 한 10억 돈은 됐겠네. 예, 10억. 20년 가지고 있어가지고 10억. 예, 괜찮네. 2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 20년 해가지고 10억. 그리고 2억을 일시불로 넣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매달 1,000만 원씩. 예, 매달 1,000만 원씩. 그럼 10년이면 매년 1,000만 원씩이니까 10년이면 뭐 1억. 예, 또 10년이면 또 합쳐서 2억. 그리고 500% 정도 올라갔으면 그거 한 10억 됐겠다. 10억. 이게 이 정도가 일반인이 아니죠. 20년을 이거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 아무튼 꾸준하게 이걸 했다는 것 자체로도 10억은 어떻게든 나온다. 여기서 또 이만큼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또 쭉 올라간다고 가정하면은 20년 또 가정하면 그때는 지금 이 자리가 요렇게 보이겠죠. 요 조그만하게 요렇게 보이겠죠. 과연 갈까?
또는 그렇죠. 1 갈까? 올라갈까? 2 20년 넣을 수 있을까? 아니면 1억이라도 넣어놓고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10년, 20년. 그러면 뭐 500% 올라간다. 다시 또 이만큼 올라간다 이러면은 5억은 되겠네. 그렇죠. 한 12, 3억 됐겠다. 2억씩 넣어서 500%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떨어졌다 또 올라갔다 이렇게 평단 낮추기도 하니까. 그리고 배당도 나오네. 배당. 나스닥 근데 이거는 뭐 배당 1배수짜리는 배당 많이 안 나옵니다. 야 쉽지 않다.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수익률은 나온다. 아파트 한 채 수익률은 나와요. 나쁘지 않다. 근데 어렵긴 어렵다. 다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것인가라는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가 항상 어려워. 자, 오늘은 일단 요거 좀 고찰을 해봤습니다. 이거 저는 한 5, 6년 가지고 뭐 장투한다 이래가지고는 지금은 현타 왔다. 현타 오는 타이밍이다라고 봅니다. 요 근처에서 이렇게 샀으면. 그쵸? 거의 제자리이지 않을까. 더 빠지면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5, 6년 넣었다가. 자, 그 다음에 시황 좀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뭐 변동폭이 워낙 심해요. 우리 마음처럼 막 흔들리고 막 이러는데 다시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1차가 여기네, 여기. 여기 고점, 3일 전 고점을 다시 도달하면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또 복잡해질 거예요. 그럼 이거 올라가는데도 뭐 다음 주 이제 이제 월요일이 오잖아요. 월, 화 최소 이틀. 그다음 만약에 여기 걸쳐 앉았다. 올라탔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수목 월요일 날 바로 올라가면은 좋죠. 그러면 한 2% 올라가면 괜찮죠. 급등이니까. 그럼 좀 빨리 이야기가 되는데 화요일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옆으로 뭐 수, 목, 금 이러면서 올라가면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좀 더 볼만하다. 제가 우리 유튜브 썸네일에 상승을 즐기세요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그 다음 뭐 크게 특이사항 없었으니까. 우리 유튜브 청구 건수는 우리 썸네일에 상승을 즐기세요라고 여러분은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1등 먹었어요. 네, 저는 유튜브 쪽으로 해서 광고가 자꾸 나와가지고 상승을 즐기세요라고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이대로 이제 상승을 즐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그러면 조정이 끝났냐 아니면 이게 연속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과정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중간의 과정이라고 봐요. 중간의 과정. 일단은 관세 전쟁이 있죠. 관세 전쟁. 근데 이거는 체력적으로 봤을 때 체력, 체질, 중국 여행 갔다 와 보신 분들 계세요. 요 근래에. 중국 경제 어떻던가요? 딱 보시는 어떤 느낌이. 체력, 체질적으로 미국이 이거 질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뭔가 협박을 받거나 뭐 협박 받겠어요. 죽다 살았는데. 트럼프 협박을 받거나 아니면 트럼프의 어떤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특정한 어떤 정치 파워 게임 때문에 뭐 탄핵을 당해가지고 일을 더 이상 못한다. 근데 지금 공화당이 다수기 때문에 그럴 확률도 적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미국 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강세가 아니에요. 약달러. 그 다음에 물가 하락.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말한 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단 레거시 미디어에서 계속 이제 트럼프는 폭군이다, 미치광이다, 자꾸 이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저렇게 미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트럼프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쓰레기가 하나 있으면은 주워서 치우면 되거든요. 쓰레기 한 10개 있어도 마대자루에 담아 치우면 돼요. 근데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어. 오늘 안 끝나. 이러면 이제 미쳐야 되는 거야. 불질러 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는 거야. 지금 중국이 저질러 놓은 모든 뭐 간첩부터 해가지고 간첩 그 다음에 뭐 그 산업 스파이도 뭐 간첩에 뭐 포함되는 거죠. 스파이 그 다음에 이념적인 어떤 이념 시스템적인 어떤 그 사회 교란이죠. 사회 교란. 사회 교란으로 인한 사회 시스템의 붕괴. 붕괴.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마약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펜타닐에 대해서 협조 안 하겠다. 그럼 펜타닐을 뭘 하긴 했다는 거네. 중국에서 재료를 공급하고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모를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저 평택항에 마약 저 2톤 들어온 것도 미리 알고 한국에 알려주는데 이거 이런 루트를 모를까? 과연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관세 전쟁이라는 거 미치지 않고서는 미친놈처럼 하지 않고서는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트럼프가 미친 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뭐 산업 스파이 이런 거 간첩 그다음에 뭐 이런 사회 붕괴를 위한 계속적인 뭐 사회 활동이라 그러면서 뭘 자꾸 아니 우리나라 저 환경론자 뭐 이러면서 뭐 환경 어쩌고 하는 사람들 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저 산불 많이 났잖아. 산불. 산에 임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로 쉽게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간단하게 좀 터놓는 걸 좀 해야 되거든. 전국 산 요지에.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면 소방차가 빨리 가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끄면 되거든요. 미리 그 골목골목에 가가지고 사람이 뭐 물을 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되는 산에 800미터, 1000미터 되는 산에 뭐 못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몇 명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헬리콥터로 물 뿌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소방 호수가 뭐 2km, 3km짜리도 있으니까 차만 올라가면 될 수 있거든. 이 임도를 환경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맨날 안 된다는가 하여튼 뭐 이 사람들은 그냥 생각이 없어. 죽어도 환경이야. 그 환경 그거 산에 그 길 좀 내는 거 그거 막겠다고 하다가 산템 다 태워 먹었어요. 길을 내고 말 것도 없어요. 이제 산이 다 타가지고. 그 다음 나무는 이제 몇십 년 길러야 되고 길 그 자동차 지나갈 만큼 한 2m만 내면 되는 거를 한 3m? 그만큼만 내면 되는 거를 막아놔가지고 다 막 반대라고 막 결사 항전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근데 이 사회활동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뭔가 지원금이나 이런 건 또 국민 세금으로 또 주잖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를 트럼프가 지금 뭐 신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정치학이 조금 보태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계엄은 했죠. 계엄했어요. 이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미친 짓처럼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뿌리를 뭐 국민들한테 겨뒀다. 국민들 뭐 다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 끝났는데 뭐 아무튼 뭐 총뿌리를 어쩌고 뭐 해. 계엄은 미친 짓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트럼프도 미친 짓을 했잖아. 지금 미친 짓처럼 뭐 미디어에서 난리잖아요. 트럼프 뭐 저 정신 나갔냐고 폭군 이러잖아요. 그럼 그 전에 야금 이 미친 짓을 하게끔 만든 이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친 짓을 안 하고는 못 이기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윤석열이 계엄을 했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공수처에서 잡으러 갔을 때 주한 미군 연합사 그 바로 옆에 그 관사가 있었거든. 총 쏘면서 경찰관들 죽이고 저항하는 거예요. 왜 잡으러 왔냐? 불법인데. 대통령 지켜야 된다면 저항하고 미군 관사로 가가지고 망명해버리는 거야. 나는 아직도 한국 대통령이고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이랬으면 지금 나라가 완전 두 쪽으로 나눠져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윤석열은 법을 지켰어요. 오라니까 왔고 가라니까 가고 뭐 지금 파면한다니까 파면해가지고 자기 집 가버렸어.
중간에 이제 이기려고 논리적인 반박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뭐 지키라는 대로 다 지켰잖아요. 예, 맞죠? 예,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조건 이기는 짓을 했으면은 미친놈처럼 보였겠지. 예,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바로 그냥 국회로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잡아오면 돼. 잡아와가지고 다 처형한 다음에 죄는 거기 붙이면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정선거니 뭐니 해가지고 그냥 단일 수개표로 한다. 이게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친 짓을 안 했잖아. 미친 짓을 안 하고 그냥 법대로 쭉 가니까 졌어.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짓을 안 하고 법대로 가면은 그냥 져요. 룰대로 그냥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자 중국에서 마약 준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 재료만 공급하고 멕시코나 캐나다를 통해서 스르륵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했다는 건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 예, 이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주장하는 걸 뿐. 예, 근데 중국 정부에서 그러면 펜타닐에 대해서 협조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럼 펜타닐에 대해서 뭔가 한 게 있긴 있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중국은 항상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 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 지금 트럼프는 너무 이렇게 전공법이지. 앞에서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예, 중국은 돈 내라는 소리 안 해요. 나중에 눈 뜨고 딱 이거 뭐지 이러면 다 중국 거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미친 짓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시스템이 엉망이 되기 거의 한 일보 직전이라서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은 트럼프도 윤통꼴 난다. 윤석열 꼴 난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윤석열 당한 걸 보니까 트럼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마 생각할지도 몰라. 이런 상황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지금 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대부분 다 경제나 이런 것들 마사지를 다 해놔가지고 전체 나라들이 상황들이 다 비슷해.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째로 지금은 조정 중이다. 조정 중에서 이제 반등도 있고 조정도 있고 이러면서 좀 시간이 좀 지나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어 마켓 중에 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적당할 때 좀 챙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중국이 이기면 이기는 대로 미국은 득세하면서 올라갈 거야. 잘 돼서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대신 중국이 꼬꾸라지겠죠.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로 꼬꾸라질 거라고 예상되냐면 일본이 프라자 합의로 인해서 이제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뭐 잃어버린 30년 이런 거 경험을 했잖아. 중국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봅니다. 그 미국한테 대든 대가는 혹독해요. 혹독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내 경제는 체질적으로 비할 바가 아니야. 중국은 거의 망가졌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 지금 트럼프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냥 우리 좋게 지내자. 내가 뭐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러면서 물러서잖아요. 그러면 또 중국이 이겼다 이러면서 또 미국장은 안도를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안도하잖아. 트럼프가 물러섰으니까. 중국이 이겼다라기보다는 뭐 현상 유지 그대로겠지. 근데 시장은 안도한다. 트럼프가 제정신이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지금 보면은 트럼프는 이제 청구서를 내밀고 지금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진핑은 직접 움직입니다. 이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지금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내용은 이거예요. 펜타닐, 마약 합성 마약 여기 있죠. 합성 마약. 그 다음에 기술도용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 거대 지원금 여기 있고, 국유기업 보호 뭐 이런 것도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 수출 거액 보조 여기 과잉생산 수출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이제 국유기업 보호, 그 다음에 정부 규제 이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봐준 거예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봐줬는데
더 이상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예, 왜? 여기는 정치적인 내용은 없는데 마약 합성 마약 있죠. 합성 마약이랑 그다음에 뭐 니즘이죠. 니즘. 이 사상에는 니즘이란 말이 붙는데 이게 실패한 사상들이 니즘이야 다. 페미니즘, 뭐 막시즘 이런 거. 듣기에는 좋은 것 같은 것들이 즘이 붙거든요. 근데 보면 다 실패야.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돼서 트럼프가 미친 짓을 안 할 수가 없다. 미친 짓을 안 하면은 중국이 뭐 계속 뭐 지금 커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먼저 움직이는 놈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야, 우리 같이 편 먹고 미국이랑 싸우자 이러면서 지금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동남아 3개국으로 지금 먼저 출발을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에는 중국의 그 공장들이 플랫폼을 삼아가지고 지금 중국의 공장들이 베트남에 많이 있는 상황. 그다음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시진핑은 계속 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진핑 지금 권력이 지금 많이 약해졌다라는 뭐 주장하는 뭐 중국계 뭐 이제 교수님도 있습니다. 관세를 근데 지금 올려도 중국 내 경제가 지금 박살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안 돼요. 중국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이랑 규합을 한다는데 규합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 무조건 미국이랑 뭐 싸우면 우리가 뭘 해주겠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 평균 월급 한 50만 원 정도 되는 나라가 미국이랑 이게 지금 그리고 50만 원이 성장을 하면서 50만 원이 아니라 꺾여서 50만 원이거든요. 꺾여서 50만 원이라고. 이게 지금 좀 의미가 다릅니다. 잘 되고 있는데 50만 원이랑 잘 나가더니 뭐 경제가 다 붕괴돼 가지고 부동산부터 다 박살이 났는데 50만 원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버틸 수가 없어요. 체급 차이가 너무 난다. 체급 차이 너무 나고 인구도 지금 뭐 14억 뭐 있다고 하는데 인도한테 이제 인구도 추월당했어요. 인도한테 인구도 추월당하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령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인구 14억 중에서 한 6억 명 가까이가 노인 인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숫자가 많아도 어차피 뭐 죽을 날 같이 기다리면서 늙은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문제가 돼요. 지금 이런 나라들한테 가가지고 뭐 좀 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에 워낙 그 폐악질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 1대1로 사업 전체가 박살이 났다. 중국 특징이 이런 거예요.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패권 국가라고 하면서도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게 보면 항상 미국의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부채, 경제 부채, 빚이 있다는 거예요. 천조국인데 달러를 그렇게 찍어내고 돈을 그렇게 푸는데도 빚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국민들이 다 썼으면은 그 돈이 어디로 굴러갔을 거 아니야. 전 세계로 굴러가는 겁니다. 전 세계로. 전 세계로 이 돈들이 다 퍼져가지고 뭐 지금 일단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피 역할을 하는 거야. 피 역할을.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신 패권 국가라고 하면서 빚을 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 붕괴되면 다른 국가들 경제도 이렇게 주식도 휘청하는 게 맞아. 근데 중국은 패권도 잡고 손해도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1대1로 사업할 때 보면은 뭐 병원 지어주고 발전소 지어주고 항구 지어줬는데 돈 못 갚으면 다 내놔라 100년 동안 이래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학을 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실크로드 1대1로 사업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이 많이 되고 1대1로 사업 들어간 데는 전부 이제 뭐 공자학원이니 뭐 이런 거 들어가면서 경제, 문화 뭐 이렇게 해서 동시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안 돼요. 안 돼. 아니 우리나라 기업이 뭐 현대가 미국에 공장 지으면서
뭐 한글 학교 뭐 이런 게 같이 들어가지는 않잖아.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뭐 K-팝이니 뭐 이런 것들, K-드라마니 뭐 이런 것들이 예, 우리는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수출하다 보니까 예, 수요가 높거든. 예, 그래서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는 거지. 예, 뭐 공자 학원이니 뭔 이래가지고 사상적 뭐 문화 이건 문화라고 하는데 그게 사상이죠. 예, 그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뭔가 계획이 있었는데 예, 반발이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반발이 심했다. 라고 봅니다. 속도가 빠르고 이제 너무 완강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 국제 뭐 규칙, 뭐 상식, 질서 자꾸 뭐 이런 걸 말하는데 그것도 뭐 하던 놈이 해야지 그 뭐 안 지키던 사람들이 그걸 하자 이러니까 그것도 애매하다. 지금 뭐 스페인 총리도 만나고 예. 아니 시진핑이 만나죠 그러면은 안 만나줄 나라는 없습니다. 아 우린 네가 싫으니까 안 만나 우린 중국이랑 안 할 거야 바로 이렇게 대놓고 그런 나라는 없어요. 예, 일단 만나는 주고 항상 만나면 웃고 있죠. 예, 웃고 있는데 스페인, 이탈리아 지금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예, 지금 뭐 중국 1대1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이랑 뭘 좀 해보려다가 예, 제대로 안 된 기억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에는 예, 아직 중국인 노동자들이 뭐 구찌도 만들고 예, 샤넬도 만들고 루이비통도 만들고 예, 그러고 있어요. 예. 자 여기 베트남 예, 베트남 여기 베트남 뭐였더라? 예, 총리인가 주석인가? 아 이 뭐였더라? 석인가? 예, 여기 지금 뭐 만남 이 사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요렇게 예, EU랑도 뭐 좀 해보려고 좀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랑 입장이 많이 달라요. 미국은 그냥 관세 다 때려놓고 예, 중국만 하겠다 이러고 나머진 다 우리 편 해라 10% 정도 해줄게 요렇게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럼 요 나라들은 빨리 미국한테 예, 협상해가지고 지금 7개국 정도가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협상해가지고 예, 본인들 이익을 빨리 좀 추스리면 되죠. 예, 그리고 한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 중국은 지금 외톨이가 돼가지고 예, 시진핑이 직접 가서 우리 편이 되자라고 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은 여기서 포함을 안 시켰죠. 일본은 애초에 뭐 중국말 들을 상황은 아니고 예, 한국은 지금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리나라는. 예, 동북아에서 일본, 한국 제외해놓고 예, 그리고 우리 한덕수 총리가 지금 트럼프한테 예, 미국이랑 좀 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이 지금 여기 올 상황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본, 한국, 동북아 여기는 예, 이제 안 오는 거고 동남아에서는 예, 요 나라들이 예, 요 3대장입니다. 3대장. 예, 3대장. 예, 요 나라들이 캄보디아를 뭐 여기 3대장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중국이 여기는 내정 간섭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세 나라. 그다음에 EU. 그리고 인도.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는 핵심 국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 한국까지. 예, 나머지 뭐 쭉정이 뭐 한 120개국들은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건 필요가 없어. 예, 요 나라들만 잘 커버하면 된다 이랬는데 인도는 지금 중국이 자빠지면은 예, 지금 제일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나라들이 여기 있네. 베트남, 말레이시아, 뭐 미얀마, 캄보디아 요쪽 동남아 쪽으로 지금 이제 오더가 가요. 물량이 중국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이 오면 이게 관세를 맞으니까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 바이어들이 전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쪽으로 캄보디아나 예, 이런 쪽으로 인도네시아죠. 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네 말레이시아. 예. 말레이시아나 예, 이런 쪽으로 지금 전부 뭐 발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설수록 예, 순식간에 좀 경제가 좀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 베트남이 지금 예, 미중 무역 전쟁에 제일 예, 이익이 되는 지금 국가 중에 하나가 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중국 무너지면 지금 다이소 가서 한번 보세요. 다이소. 예, 우리 저 시청자분들 다이소 가서 보시면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제품이 있습니다. 많아요 지금. 인도에서 요즘 물건 많이 들어옵니다. 예, 이거 중국에서 안 들어와요 이제.
이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도가 좀 급부상할 수 있습니다. 예, 인도 지금 뭐 길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뭐 인도 아직 엉망이잖아요. 앞으로 한 20년 인도가 좀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인구는 벌써 중국 추월했고 그리고 인구의 그 생산 노동력이라고 하잖아요. 생산 노동력. 생산 나이. 노동 인구 나이. 중국이 뭐 지금 뭐 40대 50대 뭐 이래 가지고 뭐 가고 있으면 인도 아직 젊어.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이렇게 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쟁력이 월등하다. 그리고 인도는 아직 미국한테 덤비질 않아요. 덤비질 않아요. 그래서 인도는 뭐 중국이랑 뭘 할 게 있나 싶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겁을 먹었는지, 겁을 먹고 시진핑이 움직이는 건지는 이런 구도를 좀 보면 알 거고, 물론 트럼프도 초조하겠죠. 트럼프도 빨리 결과를 이끌어내고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몇 달은 걸립니다. 몇 달은. 나라끼리 저 정책을 짜고 뭐 조율하는데 몇 달은 걸려요. 그리고 지금 70개국이 미국이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개의 국가씩 협상을 해도 지금 90일 유예잖아요. 말이 안 돼, 이게. 70일 걸려요. 하루 한 개 국가씩 협상을 해도 90일 걸리잖아. 이거는 또 90일 뒤에 뭐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 동안 주가가 그냥 정상적으로 상승한다? 쉽지 않다. 스태그플레이션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요 조그마한 거 한 칸이 1년이거든요.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째 지금 제자리야. 10년째 지금 상승을 못 합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 시작된 이후로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만약에 지면은 이거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이번에 지면 꼬꾸라져요. 벌써 2022년부터 엠프티 컨테이너 뭐 이러면서 여기 지금 오더나 주문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 컨테이너가 지금 뭐 여기 텅텅 빈 게 여기 항구에 뭐 잔뜩 있다. 이게 2022년 뉴스입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빨리빨리 하라고 이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여기 뭐 굴복했다 뭐 이러고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글쎄요. 굴복을 과연 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체급이 안 돼요. 체급이. 체질이 안 된다니까. 체질이. 중국은 내수의 그 경기가 다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어. 국민들 지금 좀 벌다가 꺾여서 40만 원, 50만 원 버는 대졸자가 50만 원 버는 나라랑 미국이랑 지금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트럼프가 뭐 꼬리를 내렸다, 뭐 피했다, 국채 때문에 뭐를 피하고 트럼프가 뭐 조바심이 났다.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물론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듯한 느낌은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좀 보긴 안 좋죠. 근데 트럼프가 계속 강자로 나갔으면 지금 주가 더 떨어졌을 텐데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좋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하는 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주식, 채권, 급락의 트럼프 관세쇼, 미국 자산시장에서 탈출한다 이랬는데 이거야 뭐 나중에 상황 되면 다시 들어오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도 대부분 이제 중국 쪽 편을 많이 들더라고. 중국이 잘 될 거다. 트럼프가 뭐 제정신이 아니고 트럼프가 졌네 뭐 이러면서도 투자는 또 미국으로 해요. 희한하지 이게. 베베 꼬여가지고 베베 꼬여서 그런 거야. 현상을 놓고 보면 그냥 정확하게 판단만 하고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것도 안 될 거란 식으로 자꾸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그게 좀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자, 여기까지가 오늘 뭐 전체 시황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이번 주까지는 뭐 계속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상승을 즐기세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렇게 뭐 천천히 보시면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료 추천주는 지금 SK하이닉스를 금요일인가요? 뭐 좀 매도한 이후에 일단은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데 단타로라도 좀 할까요? 한두 개 그냥 뭐 하나 월요일 정도에 하나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전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